이번 시간은 페이지 458페이지 스프링쿨러 설비 기본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수압력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수압력. 먼저 방수압력은 최소 기준이 얼마다?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최소 규정입니다. 최소치. 자, 그리고 최대치가 이것은 주어집니다. 1.2 메가파스칼 이하. 이거는 최대치입니다. 최소치는 지문에 자주 언급이 됐고요. 실제 답을 유도시킨 것은 최대치 가지고 장난을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치하고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때 방수량은 요 최소치일 때 기준 잡은 겁니다. 이걸 기준 잡았을 때 80리터 퍼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수량 개념이 되어 방수량은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수량 얼마나 확보해야 되냐?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됐습니다. 수원의 수량은. 자, 수원수량은 자, 우리가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을 해 주시는데 이때 1.6 세제곱미터는 분당 방수량인 80리터 퍼민에다가 법정 저수량 바로 20분을 곱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00리터가 나오죠. 1600리터는 1.6 세제곱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바로 NO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NO는 이 사용 개구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10개인 경우도 있고 20개인 경우도 있고 30개인 경우도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NO는 아파트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10개 이상 시 10개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개 미만이 됐을 땐 그 설치 개수가 되어지면 된다 이거야. 우리 아파트는 세대가 작은 아파트들만 있어서 설치 헤더 개수 한 세대 가장 많이 설치된 게 8개다. 그럼 8개를 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큰 평형이 있어서 13개였다 한 세대에. 그럼 뭐다? 10개로 하라 이게? 10개 이상이니까. 10개 이상 시는 10개로 하라. 그런데 10개 미만일 땐 그 개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세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질문은 주시죠. 자, 그래서 볼 땐 이때는 이거는 합산 아니고 한 세대 가장 많이 설치된 세대를 기준 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글씨를 해놨죠. 그 갈로스 밑에 보시면 아파트의 경우는 설치 개수 가장 많은 세대의 설치 개수로 한다. 나오죠? 아파트는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그리고 4번 정리해 놓으세요. 자,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으로부터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그거 체크해 놓으십시오. 헤드의 개수는 몇 개로 한다고 나오죠? 8개 이하 나오죠? 밑에 반대 아래에 설치 몇 개 이하? 8개 이하로 한다. 체크해 놓으세요. 몇 개? 8개 이하. 자, 보통 여러분들 알아두실 그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그럼 보통 여러분 이거죠. 교차배관하고 가지배관, 거기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기에서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가지배관. 그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수직배관이 주배관이 되거든요. 주배관이고
그래서 그 우측에 잠깐 보면 용어 먼저 볼게요. 459페이지 보면 그 용어를 보시면 먼저 용어 정리해서 1번에 가지배관 해놨죠. 좀 바꿨습니다. 용어를. 옛날에 낸 거는 빼고 이제 안 낸 거 같다는데, 가지배관은 스프링클러 헤더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무슨 배관? 가지배관이라 하고, 그다음 교차배관은 거기 그래서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이 뭐다? 교차배관이야. 교차배관. 자, 그럼 여러분들 지하실에 가면 이 배관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실에 보시면 지하층에 가가지고 큰 배관이 수평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교차배관이에요. 교차배관 위에 직각으로 뭐가 있는 가지배관이 놓여져요. 간 배관이. 그러면 여러분 지하층에 가서 스프링쿨러가 설치됐을 때 굵은 배관 있죠. 굵은 배관이 바로 교차배관이에요. 교차배관이 밑에 가고요. 이렇게 가면 그게 위로 이제 따가지고 직각 방향으로 가지배관이 이렇게 가는 배관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교차배관하고 가지배관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3번에 주배관은 각층 또는 수직에 관통하는 그래서 수직배관을 뭐다? 주배관이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지하층에 가서 수평으로 가는 큰 관은 무슨 배관이다? 교차배관이야. 그건 주배관이 아니야. 수직으로 가는 배관이 주배관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신축배관 나오죠.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링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이 신축배관인데, 이거는 하향 헤드 설치시야. 지하 주차장에는 없어요. 신축배관이.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겁니다. 가지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가지배관이 여기 있었어요. 그 교차배관이 이쪽 밑에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배관에가 이렇게 올려주겠죠? 맞죠? 물을 올려줍니다. 지하층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지배관에서 이 가지배관이 있을 때, 자, 보통 여기에 반자를 이렇게 틀었잖아. 반자를 틀게 되면 헤드를 상향형 헤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뭐다? 하향 헤드를 설치하죠. 그럼 위로, 상부로 이렇게 분기해요. 이걸 갖다가. 아래로 바로 따내리면 안 돼. 그럼 이제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돌려줘야 돼. 이 배관을. 구부려줘야 돼. 이렇게. 이걸 무슨 배관이라 한다? 신축배관이라 해요. 신축배관. 그래서 구부림 용량. 그래서 보통 PVC 주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PVC 주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축배관인데 이걸 해양식 배관이라고도 해요. 해양식 배관.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스프링쿨러는 강간으로 되어 있어요. 좋은 스테인리스관 안 써요. 강간이니까 이게 또 한 번도 안 터졌잖아. 안에 오래되면 녹슬어요. 녹슬어가 바로 밑으로 이렇게 분기하면요. 이렇게 분기가 하면요. 헤드에 장착하죠. 이 찌꺼기 막혀가지고 안 터집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이래야지 찌꺼기가 유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헤드 장착하거든. 이 하향식 헤드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거든. 이럴 때 이 신축 배관, 해양식 배관을 하는 목적은 헤드에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입 방지 개념상 이렇게 신축 배관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축 배관이 있어요. 여기 하나 뜯어보면 보입니다. PVC 주름관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하향식 헤드 장착했을 때 있습니다. 신축 배관. 잘 봐놓으세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시험은 잘 맞춥니다. 나올 부분을 지별적으로 잘 해놓으십시오. 나왔던 걸 잘 해낸 게 아니야. 여기 교수들은 또 제가 나왔던 것 중에는 다시 반복할 거는 미리 가르쳐주죠. 반복할 건 내가 다시 가르쳐줍니다. 반복 안 될 걸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야. 한번 나오고 땡치는 게 있고요.
반복되는 게 있고 유형이.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쪽으로 몇 개? 한쪽으로 몇 개?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배관 먼저 정리해 두시고 좌초로 와서 분기되는 거지 가지 배관에 설치 헤더 개수는 몇 개로 해라? 몇 개? 8개. 한쪽으로 8개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몇 개 이해로 한다? 8개.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5번에 보면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더 설치 나오죠. 자, 그래서 조기 반응형은 자, 그게 6번 해놨어요. 우측에 용어정 6번에. 자, 해놨죠?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더보다 기류 온도나 기류 속도에 조기 반응하는 것은 빨리 반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기억에 공동주택이나 노유자 시설이잖아. 공동주택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있죠. 아니, 공동주택에 젊은 사람만 있고 어린애는 없고 늙은 사람은 없고 이런 겁니까? 맞죠? 그리고 노유자 시설 이런데, 그리고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이나 병원의 입원실과 같이 이런 데는 빨리 반응한 거 써라. 늦게 반응한 거 쓰지 말고요. 빨리 하지. 빨리 반응해서 빨리 싸라 이거죠. 맞죠? 이런 데는.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장소가 몇 군데 있다? 공동주택이나 노유자 시설의 거실하고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자다가 제정신 아닌데 불러봐요. 맞아? 빨리 반응해 불 꺼야 되겠죠? 침실하고 병원의 입원실. 자, 여기는 좀 취약하잖아. 자, 그러면 이런 데 사무실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실에 눈 뜨고 있잖아. 근무하고 있잖아. 눈 뜨고 있죠? 그러니까 병원, 오피스텔이나 숙박실 자고 있는데 있죠? 빨리 반응해야 되고, 병원의 입원실은 환자들이니까 조금 늦죠? 맞죠? 빨리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노유자 시설의 거실은 이거죠. 여기는 빨리 대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죠? 이런 데는 빨리 반응하는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올해는 좀 잘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왜 여기까지 하는가? 앞전에 이런 거 안 했었거든요. 올해는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종류는 그 밑에 보면 폐쇄형 헤더가 있고 개방형 헤더가 있어요. 자, 이게 폐쇄형이에요. 개방형 헤더가 뚫려 있는 거예요. 아까 봤다시피. 이거는 지금 폐쇄형 헤더고, 저기 헤더가 뚫려 있는 것이 뭐다? 개방형이에요.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폐쇄형은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습식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습식은 기출이 됐고요. 습식은 아파트로 따지면 세대예요. 아파트로 따지면 세대입니다. 그래서 동결 우려가 없는 데에 습식을 쓰는 거예요. 얘는 물이 차 있어요. 이미 여기까지 물이 와 있어요. 건축물의 배관이 2차 배관이거든. 건물 내의 배관 2차 배관이라 하는데 2차 배관 헤드의 이 부분까지 물이 와 있어요. 얘만 터지면 물이 쏟아지도록 되는 게 습식이야. 그럼 이게 동결 우려가 있는 데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 이런 데 못 쓰는 거야.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럼 아파트는 세대가 뭘 쓴다? 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식과 준비 작동식의 차이점이 거기 우측에 쉽게 정리해 놨어요. 459페이지. 그 1차측 배관하고 2차측 배관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1차, 2차에 다 물이 가압수가 차 있는 것은 습식이잖아요. 그래서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건식이나 준비는 1차측은 가압수가 차 있는데 2차측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건식은 가압 공기야. 압축 공기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작동식은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건식을 쓰면 지하 주차장이
컴프레서가 있어요. 공기 압축기가 있어요. 컴프레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래 자기 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컴프레서가 있대. 그래 왜 있습니까? 묻더니 저한테 스프링클러가 건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건식이란 게 지하에 컴프레서가 있어요. 근데 최근의 아파트 있죠. 최근의 아파트는 거의 뭘로 가는가? 준비 작동식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최근 아파트는 준비 작동식. 그래서 혹시나 준비 작동시는 준비 작동 밸브를 프리액션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액션 밸브 나오죠. 거기 459페이지 보면 유수 금수 장치 프리액션 밸브 나오죠. 그걸 다른 말로 준비 작동 밸브라고 해요. 준비 작동 밸브라고 해요. 프리액션 밸브가 준비 작동 밸브입니다. 프리액션 밸브가 준비 작동 밸브입니다. 자, 그럼 이 방식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재 감지기에서 하재를 감지를 먼저 해요. 하재를 감지를 하면 프리액션 밸브가 준비 작동 밸브가 작동돼서 소방 펌프 가동할 그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습니다. 그러면 헤드만 터지면 가서 쏟아붓는 것이 바로 준비 작동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아파트는 거의 이거 같이 가요. 그래서 얘는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가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얘는 뭐하고 하는 감지기 해놨죠. 감지기 있으면 해놨잖아요. 그래서 건식하고 준비 작동식의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되는 것은 무엇이다? 준비 작동식이에요. 건식은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가 안 돼요. 자, 그 점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460페이지 요거는 다음에 합니다. 유수 금수 장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역하고 요거는.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 기준 있죠. 이것이 저만 해놔가지고 아직 시험을 안 다룬 것 같아, 지금 현재. 제 혼자만 옛날부터 해놨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못 따라와. 지금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있죠. 맞죠? 지금 아파트가 지금 높은 게 몇 층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몇 층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때? 아파트가. 지금 80층까지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80층까지. 부산에 있어요, 높은 건. 부산에 해운대에 가보면, 해운대인가 해운대 강한리하고 해운대 사이. 예, 거기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제니스하고 아이파크가 높이 올라가 있어요. 제니스가 한 80층 정도 되고, 아이파크가 그보다 조금 낮아요. 그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이래 보면 멋있어요. 강한대교 지나가면서 이래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 이렇게 저기 괜찮다 이랬대. 보기는 좋아요. 하재나면 박살납니다. 자, 그리고 463페이지 소화활동 설비에서 먼저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는 아까 해드렸죠? 이건 19회 때 기출되었습니다. 19회 써놓으세요. 463페이지. 최근에 19회 때 냈다는 것은 20회 때 전혀 안 난다 했고, 올해도 잘 안 나. 종합문제 나오면 지문 한 줄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일명 사이미저 커넥션이라고도 칭하고요. 우리가 이거죠. 소방차가 와서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해주면, 맞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잠깐 보시면 페이지 466페이지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송수구. 많이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이 송수관 설비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진입을 하기 쉬운 장소에 송수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아주세요.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미 다뤘기 때문에
저는 내면 조금 한동안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낼 건 해야 되고요. 반복적으로 내지 않는 것은, 자, 연타로 칠 수 있는 게 옥내수화전하고 스프링 쿨러입니다. 두 개만 연타로 치가 시험 낼 수 있다. 다른 놈은 연타가 없다. 그러면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건 소방대 전용이에요. 우리는 못 쓰는 거예요. 소방대 전용입니다.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소방차가 와가지고 뭘 통해서 물을 공급한다? 송수구를 통해서. 송수구가 거기 보면 무슨 형으로 되어 있어요? 쌍구형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쌍구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송수구를 통해서, 송수구인데 구경이 얼마 될까? 이 구경은 65mm. 소방호수로 해. 소방차가 소방호수로 물 공급해야 되니까. 맞죠? 소방호수에 물 공급해야 되니까 65mm짜리 쌍구형이죠. 맞죠? 이 송수구는 쌍구형으로 되어 있는 거야. 65mm 쌍구형으로서 이렇게 해가 이제 주 배관 올라가거든. 대충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알아만 보시면 돼. 원래 옆으로 그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주 배관 타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 배관이 최소가 100mm 이상은 돼야 되거든. 100mm 이상 돼야 됩니다. 타고 올라가 가지고 각 층마다 뭐가 나간다? 방수구가 설치되는 거예요. 각 층마다 이 방수구가 설치돼요. 방수구가 있어요. 그럼 이 방수구에 소방호스를 체결해 가지고 불 끄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방수구는 그럼 이 50m 이하로 가야 돼요. 건물가구에 50m 이하로 우리가 설치가 되는 방수구는. 그러면 설치 높이는 이겁니다. 자, 얘는 지표면으로부터 0.5에서 저는 호수가 안 달려 있잖아. 소방관들이 호수를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송수구는 지표면으로부터 0.5m에서 1m 사이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근데 방수구 이 설치 높이는요, 바닥을 기준 잡는 거야.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5에서 1m 사이 설치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겁니다. 얘는 호수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수를 체결할 높이에 설치하라 이게. 여기서 이제 설치 거리는 50m 이하에 들어와야 돼. 설치 거리는. 방수구는 설치 거리는 50m 이하에 들어와 주시고, 근데 각 층마다 설치해야 돼. 아파트는 1, 2층은 제입니다. 1, 2층은 제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1, 2층은 제외시키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파트는 앞뒤에 소방차 갖다 대고 불 끄면 돼요. 맞죠? 말라고 체결해가지고 호수 또 끼워가지고 늦어. 그냥 소방차 가서 바로 끄면 돼. 1, 2층 앞뒤에 갖다 놓고. 그래서 바닥에 0.5하고 그 다음에 이 방수구 있죠. 방수구는 평상시 닫힌 상태야 돼. 평상시 열린 상태야 되겠어요? 닫힌 상태야 돼? 예, 닫힌 상태야 돼.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유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노즐 쓴다는 압력이, 나중에 이 방수 압력은 0.35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돼. 0.3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셔야 돼요. 방수 압력은 0.35메가파스칼 이상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피난층에서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해서 방수기구함을 설치해 놨어. 방수기구함. 기구함이 피난층에서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상계층마다 설치해 놨어요. 상계층마다. 방수기구함을 설치해 놨는데, 방수기구함은 기구함으로 방수구과의 거리는 5m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수기구함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알아두세요. 그래서 페이지 465페이지 4번에 방수기구함 설치 기준 나오죠. 거기 보시면 거기 1번에 방수기구함 피난청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해야 돼. 그 층의 방수구 보행거리 얼마? 5m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466페이지 비상 콘센트 설비 얘 공부해 놓으세요. 비상 콘센트 얘가 안 냈어요. 앞전에 저 피난 설비는 냈어요. 피난 설비는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상 콘센트 설비 봐둡니다. 비상 콘센트. 자, 비상 콘센트는 다름 아닌 소방관들의 소화 활동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무슨 콘센트? 비상 콘센트 설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11층 이상층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상 콘센트 함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비상 콘센트함이 별도로 없으면 어디 있는가 하면 저기 있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옥내 소화전 있죠. 위에 보면 표시등 있잖아. 표시등 그거 열어보면 그 안에 있어요. 보통 별도로 없으면요, 비상 콘센트 함이 별도로 없으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소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비상 콘센트 설비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실 거 저거 체크하면 467페이지 거기 니은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 2 이상이 되도록 해주면 돼. 몇 개 이상? 2 이상. 2 이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비상 콘센트가 1개밖에 없어. 그럼 하나의 회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회로가 뭐예요? 전기가 흘러가는 선이니까 전선이죠, 맞죠? 회로 하니까 또 뭔가 싶어 하지 말고 전선이죠, 전선. 자, 그리고 디귿 전원 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뭐다? 전용으로 해야 돼요. 일반 한전 다른 전원과 같이 쓰면 안 된다. 전용 회로를 하라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거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어세 하나의 전용 회로 설치 비상 콘센트는 몇 개 이하로 한다? 10개 이하로 해야 돼. 10개 이하. 하나의 최대 10개. 그런데 아까 저기 했네요. 스프링쿨러의 하나의 가지 배관에 설치한 헤더 개수는 몇 개? 8개. 몇 개? 8개. 그런데 요거는 비상 콘센트는 몇 개? 10개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비상 콘센트의 설치 기준 나오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체크하세요. 0. 얼마? 8m. 자, 요거죠. 소방관들이 꽂아야 되잖아요. 이 높이. 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죠? 맞아요. 쉽게 꽂을 수 있는 높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에 이게 약간 높았었는데 좀 낮아졌어요. 키 제한이 없어져가지고. 옛날은 경찰 공무원하고 일정 소방 이런 이제 체력을 요구하는 키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키 제한은 없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는 체력장 하죠. 소방 공무원들은 막 1000m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넓어뛰기 하고 그런 거 해요. 그러니까 화진하는데 떨어지는데 건너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건너뛰가 아니고 구조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제자리 넓어뛰기 합니다. 순발력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 테스트한다고. 그래도 한 분이 내가 그 나간 학원에 소방공무를 짓는데 체력장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키는 되게 크고 제자리 넓어뛰기 1m도 못해. 그냥 툭 떨어지대. 아니요, 요런 거 몰라가지고
넓이 뛰기 요령을 몰라가요. 내가 가르쳐 준다고. 그 합격했다 카대. 아니, 뛰보라. 진짜 자기 뛰는데 1m도 못 뛰어. 와, 키는 나보다 더 커. 근데 1m도 못 뛰는 거야. 내가 연습으로 내가 뛰어드리죠. 내가 꽤 많이 멀리 뛰거든요. 아직도 좀 뛸 겁니다. 그때는 더 잘 뛰었었는데.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은 요거에 0.5. 그래서 여기 뭐하고 같은가 하면 발신기 설치 높이하고 같은 거예요. 471페이지 보십시오. 471페이지 보시면 그 발신기 설치 높이가 거기 리얼에 나오죠. 3번에 발신기 설치 기준에서 맞죠? 0.8에서 1점. 자, 요것도 사람이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 맞죠? 불났다고 눌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0.8에서 1.5m 동일한 거예요. 자, 그리고 원위치 하셔가지고, 비상 콘센트 설치에 대해서 보시면 그 밑에 봅니다. 460 하단에 AB 보십시오. 자, 지하 상가 또는 지하 주어지면 수평거리 몇 메다? 25m 이내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조건이 없으면 뭐다? 50m, 50m. 그러면 이거와 같이 가요. 소방관들이 하니까 아까 방수구가 몇 메다 이내로 가라 했어요? 50m 했잖아. 아이, 방수구에 소방관 소방호수 체결해가 진화 작업해야 되죠. 그럼 소방관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그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비상 콘센트도. 그래서 동일하게 비상 콘센트도 소방관들이 소활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해 주기 위해서 공급하는 거라 했죠. 맞죠? 그게 같이 가는 게 50m. 지하 조건이 주어지면 얼마? 위험하니까 25m마다 설치한 똑같이 가는, 방수구도 똑같이 가는 게 원래는. 그래 보시면 돼. 자, 그거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넘겨보면 468 방화구역 있죠. 이거는 옛날에 한번 내고 안 냈어요. 옛날에 이거 낼까 싶어가지고 소방관계에서 이거 해드렸었는데 출제했어요. 그 다음 안 내더라고. 수업 안 합니다. 그리고 경보설비 있죠. 경보설비가 감지기가 경보설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보설비는 그 감지기 냈고요. 나중에 그거는 한번 해드릴게요. 앞전에 472페이지 있죠. 피난설비 여기 와서 낸 거예요. 피난설비 쪽이. 피난설비 쪽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피난설비만 할 수는 없죠. 맞아? 그래서 작년에 제가 유도등에 대해서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또 사건 사고가 생기면 내고 올해는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상 처음 낸 거야. 피난설비. 왜냐면 이것들이 안 낸다고. 자, 사실 이게 필요하잖아요. 자, 이거 봅니다. 이것이 무슨 등일까요? 그래서 한번 골라보세요. 이게 무슨 유도등일까요? 여기 설치된 거, 지금 우리 강의 설치된 거? 예,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입구잖아. 맞아? 출입구에 설치했잖아. 맞아? 양쪽 출입구에 설치. 피난구 유도등이 되는 거야. 피난구 유도. 그러면 만약에 복도에 설치된 복도 통로 유도등이고 계단에 설치된 뭐다? 계단 통로 유도등이고. 그러면 거실은 여 필요 없죠. 이 작아서.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있는가 하면 저런데 우리가 큰 사무실 같은 데 있죠. 에이, 사무실 큰 데는 되게 크잖아요. 맞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거실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실이 작잖아요. 그래서 거실 통로 유도등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를 나타내는. 그리고 명심하세요. 절대 저 그림 보고 그 방향으로 뛰면 안 돼요. 피난구다만 생각하세요. 이러면 저쪽으로 뛰어가야 되잖아.
피난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이동하는 것이지 절대 방향은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통로 유도등이나 복도 통로 유도등 이런 것도 방향 꼭 믿지 말아요. 그것만 보시고 그 방향으로만 가세요. 오케이? 그걸 보고 피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밖에가 녹색으로 돼 있으면서 빛이 들어오는 데가 출입구잖아. 저기 피난구 유도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고 문을 열 생각만 하셔야 돼. 절대 미리 짐작해서 그 방향으로 뛰라고 뛰지 마세요. 가보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자, 그리고 상식, 불나면 제발 화장실에 가지 마세요. 다 어디가 돌아가 계신가 하면요, 화장실에 다 죽어 있어요. 물이 있어가 살 것 같아. 다 그리 가는가 봐요. 죽어요. 자, 그리고 화장실이 제일 발견하기, 제발 어디로 가라겠어요? 계단으로 이동하세요. 맞죠? 쓰러지더라도 계단에 쓰러지세요. 왜? 소방관들이 어디로 올라와요? 계단으로 올라오니까 제일 먼저 구출해 주는 거야. 화장실 구석이 처박혀 있으니까 나중에 죽는 거예요. 빨리 질식해도 빨리 구출해야 되죠. 그래 살리는데 꼭 구석 화장실에 가 있어요. 그래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발 어디로 도망가지 말자. 화장실로 도망가지 말고 어디로? 계단으로. 맞죠? 여러분들 다 소방관들이 다 가면 어디 사망사건 있는가? 다 화장실에 가서 돌아가 계십니다. 질식사 돼가지고. 꼭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페이지 479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자, 위생기구는, 자, 물을 사용하는 기구가 위생기구예요. 무엇을? 물을 사용하는 기구가 위생기구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기구.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변기가 위생기구다 이러면 안 돼요. 대변기가 위생기구가 대표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물 사용,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욕조, 싱크대 다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다 위생기구예요. 자, 그러면 위생기구의 조건 나오죠. 흡수성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죠. 크면 큰일 나죠. 예를 대변기에 변을 넣었는데 항색똥을 넣으니까 누렇게 됐다가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식성, 내마모성, 내노화성이 뛰어나야 되겠죠. 갖다 놨는데 빨리 부식당하고 마모되고 노화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가면 변기가, 예를 들어서 이 변기로 대충 칩시다. 변기가 싸요, 비싸요? 몰라, 싸다고 하는데 절대 안 싸요. 이론엔 싸다고 하는데 안 싸요. 자, 여러분들 보통 인부 불러다가 있죠. 교체를 하면 거의 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50만 원 정도. 인부 불러가지고. 분노의 역류 있죠. 오수가 역류돼가 인부 불러가지고 교체하는데 한 50만 원 놀랍게. 자기가 권치면 좀 다운돼. 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청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면은 매끄럽고 아름다워야 되겠죠. 인체 유해 물질이나 성분이 용출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각종 형상이나 크기 제작이 쉬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싱크대는 싱크대 유형이 돼야 되고, 맞죠? 세면기는 세면 유형만 다 틀리잖아요, 유형이. 그리고 변기는 자체가 트랙 구조라 했죠. 변기는요, 그 자체가 이렇게 트랩으로 돼 있어요. S트랩. 그래서 이렇게 곡선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 각종 형상을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두고, 그 다음에 위생적 유니타는요, 단위화 시키는 거, 단위화 하는 것을 유니타라고 해요. 단위화, 규격화 시키는 거야. 단위화. 또는 규격화 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유니타입니다, 유니타.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보도록 합니다. 자, 다들 뭡니까? 욕실 딱 생각해 봅시다. 욕조, 대변기,
세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공장 생산품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조립을 하고 있잖아요. 규격화 단위 안 시켜놓으면요, 조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단위화 시켜놔야 되는 거면 유닛화. 그러면 유닛화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는가 봐요. 이제 지문 한 줄 정도 썼어요. 답은 유도시키진 않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유닛화의 이점하고 조건이 있죠. 조건이 7회 때 냈었어. 그리고 이점이 8회 때 냈고요. 이게 유닛화가 7, 8회 때 냈었어요. 근데 8회 때 모두 정답이 됐었어요. 8회 때. 8회 때 모두 정답이 공개 시험에서 바로 모두 정답이 돼버렸어. 그때 유니트 설계의 장점, 이점에 대해서 있잖아요. 장점에 대해서 가장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냈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되나? 시험 문제가. 맞죠? 법에 가면, 소송하면, 1명 죽으면 살인자고, 100명 죽이면 살인자고, 1명 죽이면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래요. 모두 정답이 됐었네. 그러면 단위화 시키니까 공사기간, 공기는 뭘 준 말이라 해서 공사기간에 준 말이야. 공사기간을 줄여서 뭐라 한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의 단순화. 현장에선 조립만 하면 되죠. 공정이 단순화되더라 이거야. 그리고 인건비, 재료비가 절감되는 거야. 공장에서 만드니까. 그리고 품질 향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있죠. 자, 여러분들이 공장에서는 전부 다 뭘 합니까? 품질 QS 하죠? 품질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향상이 되고 거기 쭉 해서 그 해나 식용증 향상된다 했죠? 그 보수갱신의 용이성을 가지는 거예요. 자, 왠가 하면 공장에서 빵빵 찍어 나와서 조립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변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개로 나누어졌습니까? 변기도. 일단 변기 있고 카바 있고 뒤에 물탱크 있죠. 하나가 아니에요. 조립해놨잖아요. 물탱크도 밑에 거 있고 위에 뚜껑 있고 안에 볼텍 구조 있고 있죠. 볼텍 고장 났다고 전체를 다 갈아요. 수위 조절하는 거 있죠. 뚜껑 열어봤죠. 그럼 그거만 바꾸면 되지. 변기 자체 다 바꾸면 비싸. 맞아. 그거만 바꾸면 되잖아. 아닙니까? 볼탭이 고장나면 그거만 갱신하면 되죠. 그리고 커버를 너무 히프로 세게 metí 커버가 부서져가 새 커버만 바꾸면 되죠. 커버 보시면 이게 크기별로 있죠. 이거 하기는 하고 사야 돼요. 대중소. 자기 집 변기가 큰지 적은지는 보고 가서 사야 돼. 변기 작은데 막 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또 대단 큰 변기인데 좀 작은 거 갖다 놓으면 안 돼. 대중소로 나누죠. 마트 가면 대중소에서 카고 팔죠. 한 번도 안 사다 조립하고 여러 가지 딱 조립하면 되죠. 그래서 이 5번 때문에 8회 때 모두 정답이 됐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출제한 사람이 다 봐야 되는데 책을 그때 일부를 안 봤는가 봐. 책도 다 틀린데 그걸 안 봤습니다. 이 보수갱신의 용이성을 깜빡했어요. 자, 이분이 어떻게 내가 저걸 생각한 거야. 독일 제품이 깨지면 그건 갈아야 되죠. 위생기구가 독일 제품만 있어요. 맞아요? 스테인리스 제품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죠. 맞아요? 생각이 너무 짧은 거야. 독일가 깨지면 이것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잠깐 넘겨보십시오. 자, 뭔가 하면 페이지 484페이지 있죠. 위생독이 요거 2번 출제됐거든. 위생독이 요거 독이 제품. 대변기가 위생독이거든. 대변기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나오죠. 1번에 1번, 2번 단점에 1번이 탄력성이 없어 충격이 약간 파손되기 쉽습니다.
망치나 이런 돌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파손되면 보수할 수가 없다. 이거 가지고 헷갈린 거야. 이거 가지고 헷갈린 거야. 여기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생각을 하신 거야. 주관적 생각이 강하게 내가 모두 정답이 된 거야. 좀 전체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왠가 하면 그래서 그 원위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트의 그 밑에 별표 보십시오. 자, 획일적이고 각 개인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니트 하면 공장에서 빵빵 찍어냈기 때문에 그 유니트의 조건은 한번 읽어두세요. 가볍고 운반이 용이해야 되고 현장 조립 용이하고 가격 저렴해야 되고 유니트의 배관이 단순해야 된다. 요 가지고 기출했습니다. 기출은 4번 가지고 기출이 됐어요. 단순한데 복잡 이렇게 해서 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번을 보시면 돼. 배관이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체크하세요. 바닥 위에서. 어디에서 처리해야 된다? 바닥 위에서. 자, 왠가만 옛날은 이겁니다. 각각 다 뚫고 내려가세요. 대변기는 대변기, 세면기는 세면기, 소변기는 없다. 아파트에. 바닥은 바닥대로, 욕조는 욕조대로 뚫고 내려간 거야. 그럼 많이 뚫으면요, 접합부가 많으니까 누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층 위층 간에 층간 분쟁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세면기를 보십시오. 세면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피트랩을 벽으로 들어가잖아. 세면기 벽에 있어요. 벽에 배수 수직감을 해놓은 거야. 벽 쪽으로. 그래서 요새 최근에 아파트들은 한쪽으로 몰았잖아. 벽 쪽으로. 고소 세뇌가도록 하는 거야. 요새는. 중간에서 막 뚫고 안 내려가도록 해놨어요. 벽 쪽으로 다 처리하도록 거의 돼 있어요. 가깝게, 맞죠? 진짜 옛날 아파트는 막 다 뚫었다니까요. 내가 제일 처음에 아파트에 가본 게 80년도인가? 81년도인가? 그때 아파트 가봤거든요. 서울에 갔는데 다 뚫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을 어디서 배수했는가 하면 센터에서 배수했다니까. 지금은 어느 쪽에서 배수합니까? 한쪽으로 모았죠? 맞죠? 한쪽으로 모아놨잖아. 근데 옛날은 중앙센터에, 욕실이죠? 센터에 물 내려가는 거 해놨었다니까. 뚫어가지고. 네,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80년대에 봤을 때. 초반기.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 측면을,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5번은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5번은. 5번 잘 봐야 돼. 배관이 방수비를 통과하도록 한다 하면 안 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 측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기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